이번 시간에는 영어 부정사 완전정법 2, 지난 시간에 부정사 1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명사적인 용법, 형용사용법, 부사적인 용법, 알겠죠? 그 기본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그 정도의 뭐 이렇게 중요도까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부정사에서는 이제 주어들이 다양하게 또 쓰입니다. 뭐 지난 시간에 가주어, 진주어 말씀드렸죠. 이런 것처럼 의미상의 주어, 그 다음에 또 이 부정사에서 중요한 이 시제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 시제와 그 다음에 관용 표현, 다양한 관용 표현들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것들만 알고 나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독해하실 때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주관식 문제들 나올 때, 그때 이제 좀 나오는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부정사는 일단 듣고 쓰고 있고 말았는데, 그 다음에 문장 전체를 구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부정사에 대한 이 두 강좌만 여러분들이 조금 반복해서 많이 들으시게 된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편안한 그런, 문장 해석뿐만 아니라, 어, 활용,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장시키셔가지고 영어 학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하나하나씩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알겠죠? 의미상의 주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단 말이에요. 알겠죠? 의미상의 주어는 뭐뭐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뭐뭐 하는 것인데 이게 to를 쓰게 되면 이게 문장이 길어집니다. 아시겠죠? 길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문두에 계속 써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to를 대체해서 우리가 항상 뭘 썼어요? it을 썼죠. 알겠죠? 그래서 it을 어디다 두느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사의 동작 주체를 따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to에 행동하는 사람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그 다음에 누가 이렇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떤 느낌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나타내 주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의미상의 주어, 주어가 누구냐? 그런데 이 주어가 그냥 쓰이는 게 아니라 전치사인 for, 대상을 같이 갑니다. 어쩔 경우에는 of를 써요. 아시겠죠?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도 뭐 아주 예전에는 시험지에 좀 나오긴 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은 해 보셔야 돼요. 부정사에서. 예를 들어서 it is important. 중요하대요. 누구에게? 대상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for adult가 아니라 student예요. 근데 그게 뭐다? 이시 가리키는 게 뭐다? 이거예요. to study hard.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 다음에 this book is easy. 쉽대요. 근데 누구에게? For beginner예요. advanced 레벨 학생들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beginner들에게 뭐 하는 게? to understand. 오케이? 그래서 for 형식을 써가지고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대상을 조금 명확하게 좁혀주는 거예요. 그쵸? I want you to help me. 자, 이번에는 그냥 쓰였어요. 나는 네가 나를 도와주는 것. want 목적어 투부정사. 알겠죠? 오케이. 이번에 for 쓰이진 않았어요. 알겠죠? for는 이번에 쓰이지 않았어요. 그냥 for 다음에 목적어 쓰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 좀 비교를 해보라고 이렇게 놓은 거예요. It is necessary. 이번에 다 is이나 알겠죠? 상황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It is necessary 필요하대요. 누구에게? for me가 아니라 for him이에요. 뭐가? To arrive on time. 정시에 도착하는 것 자체가 누구에게? for me가 아니라 for him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의 그 대상을 명확하게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 for를 쓰고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행동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 행동하는 건 뭘로 시작된다? to로 시작이 된다. 아시겠죠? 요거를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번에는 of예요. of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람의 뭐에 따라 성격이나 태도, 평가를 나타낼 때 of를 써준다. 오케이? 형용사 볼게요. He was kind. foolish, 어리석대요. kind, 친절하대요. careless, 아주 부주의했대요. brave, 용감했대요. 아시겠죠? 성격이나 태도 평가 다 나왔죠? 그런데 누가, of you, 그가, of him, 그녀가, of her, 그가, of him,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 어떤 행동이었어요? 이제 to를 써가지고 보여야겠죠. To help me. 나를 도와주다니 너무나 kind했다. To do that. 그렇게 하다니 아주 foolish. 바보 같은 행동이었다. To make mistake. 실수를 하다니 careless. 아주 부주의적이었다. 아시겠죠? To speak up. 아주 용감하게 말해준 거죠. 그렇게 하다니 아주 brave 했다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나 평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형용사들 kind, foolish, careless, brave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뭘 써준다? 의문성의 주어는 of로 써준다라는 거. 이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 행동에 대해서 쓰는데 그때는 뭘 써준다? for를 써준다. 그 차이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어렵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뭐 간단합니다. 알겠죠? 내용 간단하기 때문에 성격, 태도, 평가 이런 것들은 뭘로 써준다? of로 써준다. 아시겠죠? 그것만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하나하나씩 좀 볼 거예요. 알겠죠? 예문을 조금 더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of 다음에 대표 형용사 이제 쓰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s 자,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내는 kind, nice, wise, brave, honest. 오케이? 긍정적인 평가. 이번엔 부정적인 평가. foolish, careless, rude, stupid. 알겠죠? 어리석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단어들이 나올 경우에는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아시겠죠? of 플러스 목적격을 써준다. So I was kind of her. 그녀가 친절했대요. I was wise of him. 그쵸? 그가 아주 wise, 현명했대요. I was brave of them. 그들이 아주 brave, 용감했대요. 자, 뭐 하는 게? To lend money. 돈 빌려주다니 kind했다. 오케이? To save money. 돈 저축하다니 현명했다. To rescue the child. 그쵸? 아이를 구한 것이 뭐였다? brave했다. 누가? 그들이, 그가, 그녀가.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부정적인 평가. foolish, careless, rude, stupid. It was foolish of you. 네가 그렇게 한 건 좀 바보 같았어. 뭐가? To trust him. 그를 믿어서는 안 되는데 믿었단 말이에요. It was rude of him. 그가 아주 조금 좀 무례한 것 같아. 뭐하게? To ignore her. 그녀를 무시하다니. 그쵸? 친절하게 했어야 된다. It was careless of me. 내가 조금 좀 부주의한 것 같아. 뭐가? To lose the key. 뭐에 대해서? 열쇠를 잃어버리다니. 생각을 못 하겠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of를 쓸 경우에는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와 같은 이러한 형용사가 따라 나와줘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of는 뭐와 구분을 해야 된다? 아까 얘기한 for. 아시겠죠? for와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요것을 구분하는 것도 가끔씩 객관식 문제로도 나오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텍스트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해석만 잘 하시면 됩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원형 부정사 bare infinitive라고 해서 to 없이 동사 원형만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동사 전체를 그대로 그냥 전달해서 내용을 좀 더 스페시픽하게 좀 세부적으로 보여줄 때 이런 원형 부정사 써가지고 많이 쓰거든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다양한 상황에서 쓰는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하나하나 다시 볼게요. 자, 일단 얘네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사역동사하고 지각동사는 많이 나오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 다시 보게 되면요. 자, 다시 볼게요. 이 원형 부정사가 쓰이는 경우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부정사는 뭐 간단하게 보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해석하기에는 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죠?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동사가 사역동사일 경우 지각동사일 경우는 조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원형 부정사는 쉽게 쓰일 수 있지만 사역동사, 지각동사는 조금 생각해 주셔야 돼요. 많이 배우셨잖아요. Let, make, have, see, hear, feel, watch.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문장 볼게요. The teacher made the student. 자, 여기서는 사역동사는 일단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뭐뭐 하도록 시키다. 아시겠죠? 뭐뭐 하도록 시킨 거예요. 아시겠죠? 뭐뭐 하게
let 시킨 거예요. The teacher made student 목적어가 뭐 하도록 clean 하도록 clean the room 하도록 시킨 거예요. She let me use 그녀가 let me 내가 사용하도록 her laptop을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he had his assistant요. assistant를 어떻게 했대요? 준비하도록 had라는 거는 let make have 가지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시키다라는 거예요. He had his assistant 뭐 하도록 prepare the report, 리포트를 prepare 준비하도록 시킨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let 바로 쓰이고 make 그대로 쓰인 거는 좀 잘 파악이 되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make도 좀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냥 만들다 아닙니다. 아시겠죠? 시킨 거예요. 왜냐면 뒤에 목적어가 대상이 나온 경우에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my mom made me a vegetable. 싫죠, 여러분들? 채소를 먹게 시킨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make는 만들다가 아니라는 거, have는 가지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역동사는 꼭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독해 문장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예문들을 많이 보시고 해석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걸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to는 절대 쓰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동사가 나오지만 원형 부정사, 동사 혼자 쓰입니다. 한번 다시 볼게요. See here, feel, watch. I saw him. 그가 뭐 하는 거? 길 건너는 거. Cross the street 하는 걸 보았대요. 아시겠죠? She heard him sing. 들었대요. 그가 sing, 노래하는 거. Feel the ground shake. 느꼈대요. ground가 흔들리는 것을. We watched the children play.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았대요. 자, 이런 형식으로 saw, heard, felt, watch. 지각, 보고, 느끼고, 감각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써준다?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준다라는 거죠. to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to를 생략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독해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알겠죠? 뭐 비즈니스 관련된 것들도 많이 나오고 다양한 상황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석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알겠죠? 해석하는 방법을 모르고 그냥 해부로 알고 있다. 뭐 가지고 있다. 만들다 하면 당연히 독해가 안 되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차이점을 만들기 때문에 그냥 꾸준하게 한번 보세요. 강의를 몇 번씩. 그렇게 되면 전체가 눈에 보입니다. 한 번에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한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들어보시면 아,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떠올라요. 그게 떠오르는 게 이제 첫 번째 시작이에요. 이해의 시작.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좀 공부를 차근차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정사의 시제. 자, 미안한데 이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조금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정사인데 왜 시제가 나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It seems that 뭐뭐처럼 보인다네? 근데 왜 시제가 연관이 되어 있지?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게 왜 어렵지라고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게 상황에 대한 차이거든요. 상황의 차이. 그래서 그 느낌을 조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원래는 it seems that 뭐뭐처럼 보인다, seems to 이런 패턴으로 거의 많이 쓰이거든요. he seems to 여기 문장 보시면 she seems to 뭐 이렇게 보이는데 알겠죠? 보이는데 이게 풀어서 쓰면 시제가 달라요. 알겠죠? 시제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온다? to have pp 당연히 이게 나오겠죠? to have pp 완료 형식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시제를 한번 보시면 과거에 일어난 일은 뭐 어제다, 뭐뭐 하기 전이다, 어거다 이러면 당연히 완벽한 과거죠. 알겠죠? 그런데 과거 어느 시점부터 이렇게 되면 과거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점은 현재. 알겠죠? 현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현재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현재 시제죠, 당연히. 그런데 과거의 어떤 것들을 같이 포함해서 이야기할 때, 이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무슨 시제를 써요? 현재 완료를 쓴단 말이에요. 완료 시제를 써요. 완료 시제, 완료 시제. 시제에서도.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뭐냐면 to 다음엔 당연히 동사 뭐가 온다고 했어? 원형이 온다고 그랬죠? 근데 원형이 안 와. to have pp. 완료형이 와. 그러면 당연히 이 현재로 쓰인 거는 뭐예요? 이렇게. 현재 시제요. 알겠죠? 내가 있는 상황도 현재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현상도 현재야. 그런데 to have pp 완료 형식은 뭐냐면 내가 지금 있는 상황은 지금 현재야. 알겠죠?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그 사건은 과거와 연관이 되어 있어. 알겠죠? 이럴 때는 현재와 과거를 같이 보는 건 뭐라고 했어요? 현재 완료 시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to be가 아니라 to have pp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문장을 하나하나씩 볼게요. He seems to know the answer. 그는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아. 알겠죠? 이걸 풀어서 쓰면요. It seems that 지금 뭐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것도 지금 현재예요. 지금 뭐뭐처럼 보이는 거 현재죠? 알고 있는 것도 현재죠. 이게 시제가 같아. 알겠죠? 그럴 경우에는 자, 이거는 길잖아요. 길기 때문에 요거 대 치우고 이 지워버리면 동사 요게 노가 되죠. 그쵸? 그래서 seem 동사, seem도 동사, know도 동사. 그래서 그 사이에 동사 두 개 충돌 방지 to가 그냥 들어가 버려요. 대신 알고 있는 사람은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he로 바꾸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원형, 문형은 원래 이겁니다. It seems, it seems. 일반 구문 이겁니다. 알겠죠? 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축약이 된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예전에는 이거 바꾸는 것도 시험 문제가 꽤 나왔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It seems that she likes coffee. It seems 뭐뭐처럼 보여요. 그녀가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둘 다 시제가 뭐예요? 같지요? 원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that 지우고 she 지우고 그러면 충돌 방지 to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like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주어는 누구예요? she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she seems to like 이렇게 되는 거겠죠. 동사 원형으로. 그 다음에 they appear도 같이 쓰이는 거거든요. appear to be happy. to be야 동사 원형이에요. It appears that 그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seems 같이 쓰입니다. They are happy. 그들이 지금 행복한 거야. 똑같이 지금 시제가 현재란 말이죠. 오케이? 그런데 내 지우고 they 지워봐요. to야. 그 다음에 to 플러스 다음에 동사 원형이 be가 쓰이는 거겠지. 알겠죠? 그리고 누가 해피해? they죠. 그래서 주어가 they로 이렇게 갑니다. 얘가 she가 앞으로 가고 he가 앞으로 가고 요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지. 이해되겠죠? 알겠죠? 그래도 얘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양쪽의 시제가 뭐야? 둘 다 현재이기 때문에 둘 다 현재니까 to 다음에 뭘 쓴다? 동사 원형 하나만 쓰자 이거야. 알겠죠? 근데 여기 보세요. to have pp. 다르죠? 화나죠? 어렵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내시겠죠? 알겠죠? 보세요. 일반 구문 한번 볼게요. It seems that he lost his phone. 자, 여기 보세요. 뭐가 있어? sims란 현재가 있죠. 근데 그가 폰을 잊어버린 시제가 뭐예요? 과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제가 차이가 난다는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내가 뭐뭐처럼 보이는 시제는 아시겠죠? 얘는 현재예요. 알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하나 뭐 나왔어? 잊어버린 lost 행위 자체. 잊어버린 시제는 뭐예요? 과거란 말이에요. 시제가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재와 과거를 아우르는 것은 아시겠죠?
언제 명확하게 여기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핸드폰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 그래서 현재와 과거를 같이 품는 시제가 뭐다? 완료 시제라고 말씀드렸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that 지우고 he 지우고 to 다음에 lose가 아니라 have lost가 된 거예요.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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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to have pp. 그러니까 시험제 당연히 나오겠죠. 저도 기억이 나요. 이거 시험제 나왔던 거. 가로쳐 놓고 적당한 단어를 쓰죠. to have pp, to have lost. 그쵸? 주어는 누구예요? 그가 뭐뭐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he가 되는 거지. He seems to have los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알겠죠? 말씀드리고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독해 문장에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시겠죠? 하나 더 볼게요. It seems that she finished her work. 뭐뭐처럼 보여. 한국말로 하면 간단해요. 그 일 다 끝낸 것처럼 보이는데? 쉽죠? 근데 영어로 하면 어려워요. It seems that she finished her work이에요. 다시 볼게요. 뭐뭐처럼 보이는 건 현재 시제예요. seems. 그런데 끝난 시제는 뭐예요? 과거 시제죠? 자,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요 시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완료 시제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우고 지우고 to finish가 아니라 to have finished. 또 어렵죠, 어렵죠, 어렵죠. to have pp. 어려워요. 이거 학교에서 강의 시간에 설명을 해도 한참 걸립니다. 두 번, 세 번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래 보이는 게 그녀이기 때문에 she seems to have finished to have pp. 자, 요렇게 준동사에 시제가 섞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시제도 먼저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알겠죠? 만약에 시제가 헷갈린다 그러면 다시 시제에 관련된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아시겠죠? 영상이 항상 있습니다. 알겠죠? 가서 보시고 다시 참고하시고 이걸 보시면 또 이해가 됩니다. 자, 마지막 하나 볼게요. It appears that he studied abroad. 그가 해외에서 공부했었던 것이에요. 처럼 어떻게 된대요? 보인다예요. 보이는 거는 뭐다? 현재 시제. 공부한 건 언제? 과거 시제. 차이가 있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he seems to 지우고 지우고 to study가 아니라 to have studied, to have pp. 요렇게 어렵죠. 또 어렵죠? to 다음에 원형이 아니라 완료 형태가 온다라는 거. to have pp가 온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to have pp 있죠? 요거는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to have pp.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to 부정사 다음에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to have pp. 요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거 말씀드리지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별표 많이 쳐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요. 하여튼,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시제와, 오케이. 그리고 내가 지금, 설명하는 상황, 이 상황 시제가 똑같이 현재면 to 플러스 동사 원형. 그런데 내가 말하고 있는 시제는 현재, 그 다음에 일어난 시제는 과거,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럴 경우에는 to have pp. 알겠죠? 다시 내가 말하고 있는 시제는 현재, 근데 일어난 시제는 과거, 이렇게 두 개를 같이 포함한다. 그러면 투부정사 다음에 뭐가 have 플러스 pp. 아시겠죠? 완료가 온다라는 거. 그래서 to have pp 용법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구문들을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지문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독해 지문. 그 다음에 문법, 오류 찾기, 그 다음에 주관식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걸로 잘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제 좀 정리를 한번 조금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투부정사는 현재나 동시 동작을 할 경우에 그대로 동사 원형을 쓰는데 to have pp는 과거의 선행 동작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to 플러스 동사 원형 똑같아요. They seem to understand.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두 개 다 현재. She seems to know the truth.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도 현재, 보이는 것도 현재. He appears to be tired. 보여지는 것도 피곤한 것도 현재. 이번엔 to have PP 볼게요. 어렵습니다. 중요합니다. They seems to have missed the train. 자, 뭐뭐처럼 그들이 뭐뭐처럼 보이는 건 현재야. 그런데 missed the train. 그쵸? 기차를 놓친 거는 뭐예요? 과거란 말이에요. 기차를 놓친 것처럼 보인다. 알겠죠? 두 개의 시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와 과거. She seems to have visited Paris. 어? 프랑스를 방문했던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뭐뭐처럼 보이는 건 현재 시제, 방문했던 거는 과거 시제. He appears to have made a mistake. 그렇게 보이는 거는 현재, 그 다음에 실수를 한 건 뭐다? 과거 시제.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하셔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해보다는 관용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묶어서 암기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묶어서 암기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말하기. 알겠죠? 특히 투부정사는 관용 표현들은 많습니다. 얘네는 묶어서 암기하는데 어떻게? 말로 하셔야 돼요, 말로. 스피킹 하시기. 아시겠죠? 스피킹으로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면은 조금 더 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말하기 관용 표현 좀 간단하게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냥 쭉쭉 읽어 내려가면서 해석하면서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To tell the truth. 사실을 말하자면 To tell the truth, I don't like it. 나 그거 싫어해. 사실을 말하자면 To tell the truth, to be honest with you.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솔직히 말하면 I was scared. 나 무서웠어. To begin with. 자, 우선 발표할 때 많이 쓰이죠. To begin with, let me explain the rules. 그 규칙을 먼저 설명할게요. 오케이. To sum up. 자, 요약하자면 to sum up my presentation. 내 presentation을 요약하자면 we need more time. 알겠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Needless to say. 말할 필요도 없이 health is important. 건강은 제일 중요해요. So to speak. 자, 그래서 말하자면 뭐냐면 he is so to speak a walking dictionary. 아주 걸어다니는 사전이야. 너무 잘 알아. 알겠죠? 좀 다양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수거처럼 내 걸로 빨리빨리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나와 있어요. 몇 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투투용법. 이건 너무 많이 나와서 뭐 거의 뭐 전 국민이 알 수 있는 거죠. 투투.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He's too tired to work. 너무 피곤해서 뭐 할 수 없대요. 일할 수 없음이야. 아시겠죠? 못하는 거야. The box is too heavy to lift. 너무 무거워서 들 수가 없다예요. 다 없다야. 알겠죠? She was too shy. 너무 수줍어해서 to speak in public.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겠죠. It is too cold. 너무 추워가지고 to go outside. 나가기 어렵대. 알겠죠? 요거를 의미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enough to. 얘는 뭐뭐 하기에 충분하다. She's strong. 어떻게? enough to win. 이길 만큼. He's old enough to drive. 운전할 만큼 나이가 들었어. The water is warm. 따뜻하대요. 뭐 할 만큼? enough to swim. 그렇죠? 수영할 만큼 충분히 괜찮대요. 자, 그 다음에 so as to 요것도 독해지면 많이 나옵니다. He was so kind. 너무 친절했어. 뭐뭐 할 만큼 as to help me. 나를 도와줄 만큼 그만큼 친절했다. She was so careless. 뭐 할 만큼 as to fail. 실패할 만큼 그렇게 그만큼 부주의했어. 이거 독해 많이 나옵니다. He was so foolish. 너무 좀 어리석었어. 뭐 할 만큼 as to believe the lie. 그 거짓말을 믿을 만큼 좀 어리석었네? 이렇게 얘기할 때. So as to는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옛날에는 as to 이거 쓰는 것도 나왔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억을 조금 해주시고, 수거같이 입으로 많이 하세요. 입으로 많이 읽으시고, 강의 많이 들으세요. 그럼 자연히 내 걸로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자, 또 하나 나옵니다. 자, 요거 의외로 해석이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결국 only to 오직 아닙니다. 오직이라고 하려고 했죠. 아니에요. 결국 뭐뭐 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이거 독해 문장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오케이. 자, he ran fast. 아주 빨리 달렸네요. only to miss the bus.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miss the bus. 버스 놓쳤네요. 그쵸? 이거 상황 봐야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only to는 함부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She studied hard. 열심히 일했네요. only to fail. 그런데 실패하려고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 실패한 거야. 느낌이 다릅니다. He worked all night. 하루 종일 일했대요, 밤새. 그런데 only to make more mistake. 그런데 더 많은 실수만 해버렸네. They arrive early. 일찍 도착했어요. 그런데 only to find the store closed. find 목적 보호네. find 목적 PP 중요한 거네. 그쵸? We need to find the store closed. 스토어가 가게 문 닫힌 거 그것만 알았다. 이런 뜻이겠지. 알겠죠?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의 해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never to, not to. 자, 얘네도 뭐 해석이 그렇게 편안하진 않아요. 좀 주의를 좀 기울이셔야 돼요. He left.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떠나서 never to return. 운명적으로, 결과적으로 돌아오지 않았어. She woke up not to find him there. 결과적인 거야. 깨었어요. 깨어났는데 find him there 하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가 없다라는 거. not to find예요. 못 찾은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 있는 걸 못 찾은 거겠지. 그 다음에 the ship sailed away. 배는 항해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never to be seen again. 다시 돌아왔다? 못 왔다? 못 왔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겠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운명이나 결과를 나타낼 때 never to, not to가 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결과적인 표현, 운명적인 표현을 쓸 때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요것은 고등학교 때도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텍스트 지문을 읽을 때 토익 스피킹 뭐 이런 거 말할 때도 그렇고 토익 지문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도 좀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지문 해석할 때는 이런 것들을 아셔야지만 명확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석이 힘들도록 시험 문제를 만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주의하시고 only to는 부정적인 결과를 강조할 때 사용이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부정적인 결과입니다. 부정적인 결과.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결과.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수거가 이제 몇 가지가 계속 나옵니다. 조금 더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많이 알죠. 그쵸?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Be likely to. She is likely to pass the exam. 시험 합격할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It is likely to rain tomorrow. 내일 비 올 것 같은데? 이런 거 be likely to. 많이 나옵니다. 이건 스피킹 할 때 수거는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부러 조금 더 추가를 해드렸어요. He is sure to succeed. 그는 분명히 성공할 거야. Be sure to. 조심해. 뭐를? Lock the door. 아시겠죠? 문 잠그는 거 조심해. 알겠죠? 까먹으면 안 돼. 뭐 이런 거. 잊어버리면 안 돼. Be sure to lock the door.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e about to. 많이 나오죠? 얘네들이 독해 문장 다 나오면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막 뭐뭐 하려다 하다. The train is about to leave. 기차가 막 떠나려고 하네. She was about to cry. 막 울려고 하네. 그쵸? 막 뭐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눈물이 막 쏟아지려고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막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내용을 할 때 이런 수거를 씁니다. 그래서 수거들은 계속 많이 여러분들로 어, 그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독립부정사, infinitive 좀 많죠, 여러분들. 문장 전체를 꾸미는 부사적인 패턴인데 그냥 두 개로 끝내려고 일단은 제가 마지막까지 다 넣었습니다. 조금 길지만
조금 여러분들이 좀 인내하시고, 이게 마지막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보시고 내 걸로 만들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것도 해석으로 많이 나옵니다. 스피킹 할 때도 많이 나오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to be honest, 솔직히 말하면 I disagree. 나 동의하지 않아. To be honest, I forgot about it. 그쵸? 나 잊어버렸어. To begin with, 다시 우선 we need more data. 우리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to begin with, 우선 let me introduce myself. 내 소개하겠습니다. To tell the truth, 사실 나는 좀 긴장했어. I was nervous. To tell the truth, I don't know the answer. 나 그 정답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to make matters worse. 이것도 많이 나오죠. 설상가상으로 it started to rain. 비까지 또 내려버리네. 알겠죠? 이렇게 얘기할 때. Strange to say, 이상한 이야기지만 he refused the offer.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아시겠죠? 근데 그 제안을 거절해버렸네. 오케이. 그래서 이 독립부정사는 주로 스피킹 할 때 많이 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관용적으로 암기를 해 놓으시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것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죠. 하지만 의미적인 것들을 잘 해석을 해보시고, 그리고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를 좀 잘 보시게 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걸로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핵심 정리를 한번 다시 한번 보면요. 의미상의 주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of하고 for가 있죠. 그쵸? of하고 for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목적 나오고 to가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평가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할 때는 of를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원형부정사에 같이 나오는 게 항상 사역동사와 지각동사 구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let, make, have 얘는 사역동사, 지각동사 see here 이거 다음에 to는 안 나온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부정사의 시제 to 플러스 동사 원형 주로 많이 쓰이죠. 그런데 내가 말하는 시제와 행위의 시제가 차이가 날 때 행위의 시제는 과거, 말하는 시제는 현재 이렇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완료 시제 to have pp를 써준다라는 거. 그 다음 to 관용 표현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뭐하다 only to 결국 뭐뭐하다 be likely to 뭐뭐 할 것 같다 아시겠죠? 관용 표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독립부정사 문장 전체 수식하고 화자의 태도와 의견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독립부정사라는 거.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조금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래도 요 정도는 한 번에 같이 묶어서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부정사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런 조감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편해요. 되게 어렵고 힘든 과정들인데, 그래도 몇 번 반복을 해놓으면 충분히 여러분 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부정사는 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써요. 그건 무슨 의미다? 무슨 절 용법이라고 그랬어요?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아시겠죠? 명사적은 뭘로 쓰이는 거? 제가 항상 질문하는 거예요. 주어, 목적어, 보어. 형용사적 용법은 뭐 한다? 꾸며주는 거. 부사적인 용법은 형용사 수식, 부사 수식, 그 다음에 다양한 상황, 목적, 원인, 결과, 양보, 조건. 아시겠죠? 이런 것들. 다양한 상황을 나타내기 때문에 부정사를 써서 다양한 상황들, 대처를 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문장 성문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양한 문장들을 구성하고 해석하는데 부정사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요. 오늘은 부정사에 대해서 요 정도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필요한 예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날 때 많이 많이 들어보시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강의를 시청해 보시고 독해해 보시고 문제 풀어 보시면 충분히 많이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